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부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9년 11월 17일 일요경마 UC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는 강민의 관리마필들이 여러 마리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배당도 두둑하게 기대가 되기 때문에 배팅의 강약 조절 잘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른 경주 4경주, 5경주, 7경주, 10경주, 11경주입니다. 4, 5, 7, 10 열하나 4, 5, 7, 10 열하나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고요. 부산 중계 5경주가 또 짭짤한 배당이 가능한 편성입니다. 강민이 아예 고배당 총말을 놓고 때릴까도 고민을 했던 레이스인데요. 부산 중계 5경주는 현장감을 살립니다. 현장 추천 경주로 체크해 주시고 서울경마 4경주, 5경주, 7경주, 10경주, 11경주를 승부처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강민의 예상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고배당 사냥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강민의 경마 채널이 보이실 겁니다. 들어가셔서 시청하시고요.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입군 1000m 별정 A형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이번 1경주와 다음 2경주가 분할이 된 편성인데요. 부진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 기대치가 높지 않은 마필들이에요. 1착 상금이 1368만원짜리인데요. 이 토요경마에서도 1, 2경주가 육군 레이스였는데 3,420만원이었죠. 그런데 이번 경주는 똑같은 육군이라도 1착 상금이 1,368만원, 약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만큼 이 기대치 없는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주를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금 규모가 적은 이런 레이스는 꼭 쏴서 먹는 놈들이 있어요. 꼭 쏴서 먹는 놈들이 있는데 그런 마필을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4번마 졸리로저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 경주에서 계속 인기마로 팔리고 깨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4번 졸리로저는 선행을 해도 버텨 못 버텨 사실 뭐 반반 정도밖에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편성 자체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꺾지는 못하지만은 오히려 직전에 같이 떴던 8번마 프리티 조이가 직전에는 선입권에 쫓아가면서 물론 쥐어짠 느낌이긴 했습니다만은 출전 공백이 있었다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다시 뛰어도 졸리로저 정도는 프리티 조이가 이기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8번 프리티 로드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5번마 강한 여전사도 최근에 뛰었던 편성이 약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노려볼 필요가 있겠고, 외곽 있는 12번마 해피 하와이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안 팔리면 또 봐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9월 22일 경주를 보면은 그때 초반 선행을 하다가 내주고 쫓아가면서도 재추진을 하면서 이게 폭탄 배당을 터뜨렸거든요. 요런 마필 직전에 못 떴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요런 것들이 맘만 먹으면 여기서 쏴먹을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12번 해피하이까지도 관심권입니다. 4번은 졸리로저가 인기 1위로 팔 텐데 오히려 8번마 프리티 조이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자, 고배당 복병은 12번 해피 하와이까지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입군 1000m 별정 A형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조금 전 1경주와 분할이 된 편성입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6번마 록 라인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직전에 뛰었던 내용을 보면 1번 게이트 선행을 나서면서 상당한 여력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했을 때와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의 전력의 기복을 보이는데 오늘 뭐 특별하게 발빠른 말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6번마 록 라인이 선행을 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팔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편안하게 선행을 할 수 있느냐, 아직 몰에 대한 검증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전개상 조심스럽게 살펴볼 이유는 분명히 있죠. 오히려 안쪽에는 2번마 페넘브라 같은 마필이 맘만 먹으면 여기서 선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 경주 1300에 출전했는데 초반에 선행을 나서는 과정에서 좀 힘을 썼어요. 그리고 무너지긴 했습니다만은 2착 싸움에서 거의 착차는 크지 않았던 내용이고 10월 5일 경주에서도 1번 게이트 선행을 나서면서 1300을 버텨냈거든요. 10월 20일 경주를 보면 그때 인기 2위로 팔렸는데 이 발주기 안에서 막 이렇게 약간 기립하려고 하는데 게이트가 딱 열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선행을 못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입으로 쫓아가면서도 가능성을 보였는데 1000m 경주거리는 오히려 2번마 페넘브라가 더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6번마 롱라인이 인기 1위로 배당팔의 머리로 팔린 상황은 좀 현재까지 좀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전력으로 본다면 1번마 스톤포스가 아닐까 싶어요. 8월 11일 경주에서 4번 게이트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넉넉하게 2착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직전에 1300m에 출전했는데 그거는 뭐 완전히 오바질이었다고 봐요. 이게 1300짜리는 아니고요. 오늘 경주거리 1000m로 다시 내려왔고 1번 게이트 최적 전개이기 때문에 스톤포스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 9번마 안양제교 같은 마필도 직전에 거의 착차가 없었거든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직전에 착지 불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뛴 거고 10번마 함양산님이라는 마필은 8월 10일 경기에서 안장이 스타트 나오면서 안장이 그냥 뒤로 밀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꿈틀꿈틀 살아나는 거로 이런 거 고배당이 가능하죠. 그래서 6번마 록라인이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는데 이게 편하게 선행을 할 수 있느냐 몰에 대한 검증은 아직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안정적인 전력은 1번마 스톤포스다. 1번을 놓고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번 놓고 뭐 2번, 9번 이런 거 충분히 동반 입상 가능하거든요. 우선 관심만은 1번마 스톤포스가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이꾼 1300m 별정 시형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은근히 혼전도가 있습니다. 아마도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2억 기수의 9번마 밀키 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직전에도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7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노렸는데 선행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2위권을 쫓아가다가 결정타가 나오진 않았는데 뭐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전에 밀키시리와 같이 뛰었던 컬러드드 라고라는 마필도 뒤에서 놀다가 그냥 마지막 끝걸음을 보였거든요. 이런 마필도 이게 초반 스피드가 느린 마필이 아니죠. 5월달 경주를 보면 중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몰고 가면은 이런 것도 앞선에서 선의권에서 묻어가다가 버틸 수 있는 전력이고 10번마 매드디바가 9월 22일 경기에서 인기 2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결정타가 나오진 않았어요. 직전에도 최적 전개를 풀어갔는데 과연 늘어난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냐 그거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요거는 뭐 인기마로 팔릴 텐데 현장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야 되겠고요. 오히려 안쪽에는 2번마 퍼스언더가 게이트를 지금 잘 뽑았거든요. 내선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림인데 줄어든 1300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봐요. 5번마 머니라인은 이건 직전에도 간다고 여기저기 아주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완전히 무시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깨졌는데 이번에도 아마 배당팔에 바람이 예상이 되는데 글쎄 이건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뭐 보여주는 액면이 없잖아요. 4번마 골드파크가요. 오늘은 편성을 해볼 만한 편성을 제대로 만났다고 봅니다. 이 10월 12일 경주를 보면 그때 좀 스타트 자체가 늦었고 진로가 좋지가 못해서 후미권까지 전개가 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끝걸음을 보였는데 1300에 대한 적응력을 충분히 보인 겁니다. 직전 경주도 강공 의지는 없었어요. 근데 좀 뒤늦게 끝걸음이 살아 있었다. 그리고 오늘 하만식 기수로 안장을 다 교체했는데 이런 거 조심하셔야죠. 4번 골드파크 또 쏴먹기 좋아하는 52조 마방 아니겠습니까? 4번 골드파크 같은 마필은 오늘 이제부터는 승부 타이밍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인기 많은 뭐 8번, 9번, 10번 뭐 이런 것들 팔리겠습니다만
5번도 좀 팔리겠습니다만 좀 의도적으로 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할 필요가 있어요. 뭐 2번마 퍼스 선더랄지 또 4번마 골드파크 이런 것도 여기서 충분히 이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관심 많은 2번 퍼스 선더, 4번 골드파크를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혼합 4권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공략하는 일요경마 전반부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뚜렷한 능력마가 없는 편성에서 뭐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접전인데 등 떠밀려서 팔릴 만한 인기마가 여러 마리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경주가 이변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마도 당일 배당판의 깜빡이는 6번마 옥룡 그리고 9번마 금성여왕 6번 9번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강민은 6번 9번 깜빡이 이 두 마리를 다 충막감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6번마 옥룡이 직전 경주에서 2차 입상을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여력감은 전혀 없었죠. 코차 3착 4착을 했던 마필들과 코차예요. 그러니까 2착 싸움에서 우당탕 뭉쳐 들어왔던 그 내용인데 오늘은 13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뭐 편하게 선행을 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9번마 금성여왕은 8월 18일 경주에서 5.4배를 추천 경주로 때려 먹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에는 2번 게이트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졌는데 물론 그때 당시는 그 낙마되는 말이 안 했어요. 이게 그레이트리라는 말이 낙마가 되면서 약간 그 낙마되는 마필 때문에 오버페이스로 말린 것은 어느 정도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걸음은 너무나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금성여왕이 13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이게 되느냐. 예전에도 1300에서 계속 무기력한 걸음을 보여줬던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는 넉넉하게 보기가 어려운데 선행 앞선에 선두권의 전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인기마로 팔려요. 그러니까 6번 9번 이 두 마리를 다 충막감이라고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서 좀 덜 팔릴 수밖에 없는 마필이 하나 있는데요. 자, 오늘은 놓고 때릴 겁니다. 예전에 뭐 인기바로 팔렸을 때도 강민이 그냥 꺾었던 그런 정확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좀 이렇게 꼭 집어놨던 마필인데 오늘 이 편성에서는 그냥 놓고 때릴 겁니다. 놓고 때려야 될 찬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편성 자체가 허접하고 등 떠블려 팔리는 거품 인기마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복병마를 놓고 승부지 복병마를 놓고 때립니다. 인기마와 동반 입상해도 중배당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겠습니다만 인기마가 모조리 부러지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고배당 대박까지도 엮일 수가 있는 편성이에요. 자, 이번 4경주는 승부지 관리마 충마로 놓고 중배당 중고배당 압축마건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국사마 5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 편성입니다. 안쪽 끝에 1번마 타이틀 코드가 직전에 끝걸음에 여력감이 있었어요. 1300m 거리 경쟁력도 충분하고 1번 게이트고 또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죠. 그래서 1번마 타이틀 코드가 아마도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부담 중량이 지금 57까지 늘어났어요. 그리고 상대 선행마가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1번 타이틀 코드를 충마로 놓고 가야 되느냐 이거는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8월 25일 날 요거 충마 놓고 25배짜리를 주력 막건으로 때려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앞선이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 자기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노렸던 것이고 직전에도 자기 페이스대로 그냥 앞선에서 뛰니까 잘 뛴 건데 10월 6일과 9월 6일 경주 보면 조금만 페이스가 빨라져 버리면 이게 쫓아가질 못하고 깨지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타이틀 코드도 충막감은 아니라고 봐요. 또 레이팅도 34점에 걸려 있는데 여기서 뭐 3등만 와도 승부를 하겠네요. 그런 부분까지도 현장에서 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4번마 원더풀 플래시는 9월 6일 경주에서 자력 우승을 차지했을 때 그때 경주력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직전에는 너무 무기력하게 깨져버리니까 오히려 그게 더 수상해요. 갑자기 그렇게 무기력한 걸음을 보입니까 이게? 1300 늘어난 경주 거리는 불리한 조건이 아니다. 이건 뭐 분명 더 뛰어줄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고요. 6번마 메이저 가이는 직전 경주에서 1300m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스타트 나오면서 약간 안쪽으로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속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메이저 가이는 승군전이라도 무시할 수 없고 7번마 아델 스파이크도 역시 승군전이긴 한데 10월 6일 경주 보면 스타트 나오면서 옆에 마필이 좀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초반에 좀 주춤주춤하면서 3착에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직전에는 뭐 사뿐하게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고 사뿐하게 앞선을 가면서 한 바퀴 돌았는데요. 1300 첫거리 도전이라도 승군전이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8번마 트루 시그니처는 강민이 계속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인데 1300에 대한 경쟁력은 글쎄요.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이래저래 좀 까다로울 수 있는 경주인데요.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입니다. 일단 1번마 타이틀 코드가 깜빡이로 팔리는 상황은 인정하기 어렵다. 4번마 원더풀 플래시 직전에 졸전을 펼쳤지만 이거는 분명 더 떼어줄 수 있는 마필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만은 4번마 원더풀 플래시가 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화끈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변 가능성 상당히 조심스러운 난타전 레이스입니다. 어설프게 팔리는 거품기 많은 인기마가 여러 마리 보여지고 있어요.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외곽 게이트 먼로의 10번마 글로벌 조이가 아닐까 싶어요. 9월 20일 주행심사 때에 선행을 나서면서 상당한 여력감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데뷔전부터 이게 인기마로 팔렸는데 데뷔전 8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못 갔어요. 그리고 3착을 오긴 했는데 2착과는 착차가 큰 7마신의 3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몰에 대한 검증도 아직 되질 않았고 게이트도 외곽으로 또 밀려있는 조건인데 편안하게 앞선을 가야 더 뛸 마필인데 오늘은 편성상 등 떠밀려서 팔릴 수밖에 없죠. 이런 마필이 배당판에 인기마로 팔리기 때문에 터지는 레이스로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강민이 놓고 때릴 충마 대가리 분명하게 세워놓고 때릴 수가 있습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인데요. 그동안 이런저런 사연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무조건 놓고 때려야 됩니다. 무조건 놓고 때려야 돼요. 최단거리 1000m는 무조건 놓고 때린다. 안 빠지는 충마가 확실하게 서 있고 또 이번 경주를 고배당 추천 경주를 노린 이유는 계속 좀 고배당을 째려보는 관심마가 지금 여러 마리가 나와주고 있죠. 일단 8번마 로열 페이버라는 마필이 9월 8일 경주 인기 8이었을 때에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렸다가 아쉽게 3착에 머물렀습니다. 강민이 이 방송을 통해서도 아예 공개적으로 인기 8이 로열 페이버를 충마로 놓고 가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당시 3착이 그게 못 뛴 게 아닙니다. 요런 거 최단거리 1000m는 또 봐줘야 돼요. 직전에는 워낙 상대들이 강했기 때문에 착순권에 머물렀던 것이지 이 마필이 못 뛴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안 팔리기 때문에 로얄 페이버 또 봐줘야 되고요. 뭐 2번만 이글이글 같은 마필도 요거는 좀 생소해요. 한 번도 강민이 추천드리지 않았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직전에 11월 8일 주행 재검을 보니까 이게 싹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뛰었던 9월달, 7월달, 5월달 또 작년에 뛰었던 그 내용을 한번 쭉 돌려보니까 요것도 1000m는 무시할 수가 없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2번만 이글이글이 아마 이게 인기 최하위가 될 것 같아요. 10마리 출전하는데 인기 10위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요것도 최단거리 1000m는 이제부터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만큼 이번 오경주는요. 놓고 때릴 충마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배당판에 헛바람을 불어들 거품 인기마도 있고 따라서 고배당으로 제대로 엮어 먹을 수 있는 경주입니다. 오경주는 강민의 관리만 놓고 중배당, 고배당까지 화끈한 배당으로 제대로 조져 먹겠습니다.
부산중계 이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600m 별정 비용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가 관건입니다. 2번마 해피드래곤은 직전 경주에서 실전 막건 아주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강변의 관리마가 되겠습니다. 1600에서 강점이 있죠. 다만 오늘은 부담 중량이 3kg가 늘었고 이 해피드래곤이 입상을 하려면 선두권이 뭉개져야 돼요. 그러니까 앞선이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 추입을 해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 변수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곽에는 10번마 싹스고가 아마 이게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뭐 일단 유현명 기수를 불러서 태웠다는 것은 그만큼 뭐 강공 의지를 보이겠다는 얘기죠. 이 마필도 역시 뚝심 마필이고 추입을 해야 되는데 1600 경주거리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1600에 대한 검증은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인기마로 팔리면은 충막감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이 8번마 용암담 같은 마필이 1600에서 강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월 2일 경주처럼만 그렇게 뛰면 여기선 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8번 용암담은 1600에서 강점을 보인다. 직전에는 상대들이 강했습니다. 착순권에 머물렀지만은 경주 내용은 나쁘질 않았다. 그래서 8번 용왕담을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자,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지금 뭐 2마리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4번마 포에버나인입니다. 자, 이 마필 7월 7일 1600에서 뛰었을 때 그 경주 내용 정말 좋았어요. 부담 중량이 2kg 늘어, 이것도 어느 정도 배낭판 바람은 불 것 같아요. 근데 이 1600에서는 4번마 포에버나인도 자력 승부가 가능한 전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기만은 2번, 10번 이런 게 팔리겠습니다만 8번마 용왕담 오히려 이게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배당 마라손 4번마 포에버 나인까지도 주목합니다. 우선 관심만은 8번마 용암담이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별정 비영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은근히 혼전도가 있습니다. 어떤 놈을 축마로 놓고 때리냐가 관건입니다. 상승세 가족은 3번마 연이일출이 오늘은 안쪽 게이트를 뽑았기 때문에 아마도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에는 7번 게이트에서 외곽 전개를 풀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결승 뚝심이 상당히 좋았어요. 9월 22일 데뷔전에서는 1300m에 대한 적응력도 보였잖아요. 그래서 3번마 연이일출이 배당판에 머리로 팔 텐데, 자, 그런데 검증은 좀 필요한 상황으로 봅니다. 일단 순군전 상대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발빠른 마필들이 지금 여러 마리 나와주고 있고 1300에 대한 거리 적응력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1000m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오늘 다시 1300 늘어난 경주 거리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 찜찜한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1번마 블레싱로드 같은 마필이 1번 게이트면은 다시 한번 선액인데 전적은 이미 22전을 뛰었지만은 최근에 반짝 살아나는 걸음이 나쁘질 않습니다. 7월 27일 날도 자력 입상 성공했고 9월 28일 날도 거의 착차가 없었어요. 인기 9위였는데 그리고 직전 경주 자력 우승을 차지했고 오늘 1번 게이트 선행이죠. 단순 선행만 아니지만 1번 게이트 선행이기 때문에 블레싱 로드도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4번마 클린업 트리오라는 마필도 6월 1일 경주를 보면 그때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선이 전개를 풀어가면서 가능성을 보였거든요. 이런 마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두권에 묻어가는 전개가 가능하고 10번마 하이비트도 직전에 5.1배짜리 적중했는데 1300m에 대한 경쟁력 충분하죠. 요거 관심권입니다. 7번마 페더럴 킹이요. 이게 향후 발전 기대치를 따져본다면 지금 언급해드린 다른 마필들보다는 7번마 페더럴 킹의 발전 가능성을 강변은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직전에는 4번 게이트에서 강하게 몰아서 선행을 나섰는데 초반에 그렇게 좀 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죽는 걸음이 아니에요. 그대로 끈기가 유지가 되면서 우승을 차지했고 9월 21일 경기를 보면은 모래를 맞고 쫓아가면서도 자력 입상을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행 선입이 다 돼요. 1300에 대한 거리 경쟁력도 있고 지금 2살짜리 앞말인데 걸음에 힘이 차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번마 페더럴 킹이
가장 좀 발전 기대치가 있는 안정적인 전력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기마 3번 연일출 인기마로 팔릴 텐데 뭐 1번 블래싱 로드라든가 뭐 하이비트라든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전력들이거든요. 4번 클린업 트리오도 그 배팅의 중심에는 7번 페더럴킹을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만은 7번 페더럴킹이 되겠습니다. 부산중계 3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600m 별정 비영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강변에 관리마 한 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최시대의 4번마 라운타운을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최근 경주에서 나올 때마다 실전 막건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도 이걸 축마로 놓고 11.3배짜리를 압축 막건을 적중했는데요.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약한 편성이 아니에요. 그 삼성도끼와 코차의 접전을 갔는데 삼성도끼 지난주에 그 뛰는 내용 보셨죠? 승군전에 그 1800 그냥 뭐 널널하게 대가리 치잖아요. 근데 이 라운타운이 삼성도끼와 코차의 접전이다. 요거는 뭐 또 인정을 하고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라운타운은 데뷔 초부터 잠재 능력을 후하게 평가했던 마필인데 최근에 뛰는 내용을 보면 이제는 걸음에 힘이 찼어요. 9월 1일 경주에서는 그때 늪발을 하고 좀 무리하게 전개를 끌어가다 깨졌고 9월 27일 경주는 3차까지 왔는데 그때는 좀 약간 오버 페이스로 말린 상황이죠. 그런데 직전에는 차분하게 자기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면서 2차 입상을 성공했어요. 이제는 안정적인 전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1600m가 적정거리고 자 4번 라운타운은 선행이 됐건 선입이 됐건 이 편성에서는 또 와야 된다. 그래서 4번을 놓고 후착을 찾습니다. 후차권에서 뭐 고만고만한 마필들인데 1번만 우라나 수제이는 1600에서 강점이 있어요. 9월 6일처럼만 뛰면은 또 안 된다고 보기도 어렵죠. 이런 거는 좀 1번 게이트 잘 뽑았고 복병마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 외곽에 승군전을 치르는 두 마필 11번 파워 언더풀과 10번 한센 플랫이 아마 이 두 마리가 대끼를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두 마리가 모두 1600을 지금 첫거리 도전을 나서는 상황이거든요. 거리에 대한 검증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이 10번 한센 플래시가 직전에 1300m를 뛰는 내용을 보니까요. 이 1600까지도 그냥 단숨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라운타운을 놓고 후차권에서는 10번 한센 플래시를 일단은 뭐 기본 맞고 아마 4번 10번이 깜빡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요 깜빡이는 꺾고 가기가 좀 어려운 깜빡이로 보고요. 복병만은 1번만 우라노스 J 정도 관심권으로 갑니다. 4번 라운타운에 10번 한센 플래시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중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강축이 없는 난타전입니다. 이번 7경주를 승부처로 노리는 이유는 놓고 때릴 축마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강민이 계속 실전 배너를 째려보는 관리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어설프게 팔릴 만한 거품 인기마도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죠. 4번마 초록마는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고배당으로 째려봤던 마필인데요. 정말 열심히 간 겁니다. 열심히 가서 깨졌는데 사실 그게 전부라고 보거든요. 이 초록마가 그래도 4군까지 올라갔다가 강등이 된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승부 타이밍을 직전에 강민이 째려봤었는데 오늘 여기서 인기마로 팔리면 조심스럽죠. 이게 앞선을 간다고 보고 많이 팔릴 텐데요. 글쎄 이런 인기만은 많이 봐줘봐야 바치는 막건 이상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2번마 크레이지 키는 직전 경기에서 9.3배짜리 압축 승부 막건을 때려 먹었습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띄고 있어요. 근데 이 마필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역시 2번마 크레이지 킨도 오늘은 축마감으로 축마로 놓고 때릴 생각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놓고 때릴 말이 있어요. 안 빠지는 축마가 있습니다. 안 빠지는 축마 확실하게 세워놓고
인기마와 동반 입상하면은 중배당은 충분히 나아질 수가 있겠는데 인기마가 다 부러지는 상황에선 여기 고배당 폭탄이 엮일 수가 있거든요. 강민이 고배당 폭탄마 지금 두 마리를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안쪽에 있는 3번은 한일매직입니다. 직전 경주 인기 7이었을 때에 강민이 요거를 실전 막거나 아주 강하게 노렸는데 아쉽게 깨졌어요. 아쉽게 깨졌습니다. 결승선에서는 좀 진로도 좋지 못했고 그런 복귀 내용도 있고요. 9월 22일 경주도 인기 11이었는데 코차로 3착인데 그때 정말 와장창 아주 폭탄 배당을 터뜨릴 뻔했죠. 그때 대가리 쳤던 마필이 인기 8이었던 말 아닙니까? 인디언에코. 인디언에코와 인기 11이었던 한일매직이 동반 이상했다면 9월 22일 경주에서 완전 폭탄이 터뜨릴 뻔했던 그 내용이 어부지리가 아닙니다. 자, 3번 한일매직. 문제는 1700 경주거리인데 예전에도 이게 1700에서 거의 뭐 착차 없이 가능성을 보여줬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만필까지도 강민이 고배당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7경주는 이변 가능성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거품 인기마가 배당판에 헛바람을 불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7경주 두둑한 배당, 화끈한 배당으로 제대로 때려먹겠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혼합 3군 12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두 마필 6번마 킹 오브 보스와 5번마 스마일 팩터 이 두 마리가 강하게 저배당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번마 킹 오브 보스는 직전 경주에서 4.5배짜리 압축 막건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적중을 했는데 확신을 갖고 추천을 드렸던 녀석입니다. 10월 11일 경주에서도 축마로 놓고 공략했던 녀석이고요. 5번마 스마일 팩터도 7월달 경주에서 이게 깜짝 고배당을 터뜨렸는데 그 뒤로 최근에 뛰는 내용을 보면 완전히 걸음에 힘이 차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5번 스마일 팩터와 6번 킹 오브 보스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리는데 그런데 5번, 6번의 깜빡이 좀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5번과 스마일 팩터는 부담정이 늘었고요. 9월 6일날 킹 오브 보스와 같이 뛰었을 때 그때 킹 오브 보스를 이겼죠. 그런데 그때 당시 복귀를 보면 이 킹 오브 보스가 스타트 나오면서 그 옆에 있던 그 무패 찰리라는 마필에게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초반 전개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스마일 팩터가 킹 오브 보스를 이길 수 있었다. 9월 6일 경주 복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킹 오브 보스를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느냐? 그거는 장담하기가 어렵죠. 일단 누가 초반 선행을 장악하고 나섰냐 그것도 관건이고요. 안쪽에 2번은 영천스타라는 마필도 초반 스피드가 느리지 않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지금 여러 마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두 마리 정도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 4번은 오션 피닉스가 출전 공백이 길어졌지만 재검 때 내용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게 데뷔 초부터 잠재 능력을 후하게 평가했던 마필인데 1200m는 쫓아가는 전개로도 얼마든지 능력 발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 오션 피닉스 요거 좀 덜 팔릴 텐데 봐줘야 되고요. 7번마 교학상장이라는 마필이 직전 1400에서는 이거는 무기력해요. 1400은 아닙니다. 거리 적성은 짧습니다. 하지만 1200m는 얘기가 다르죠. 9월 27일 경기를 보면 그때 1번 게이트에서 늦취입을 했는데 그때 뛰었던 편성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뛰었던 통일한국, 썬더레인 이런 마필 여기 나오면 대가리로 팔리는 마필들이죠. 그래서 7번 교학상장이 9월 27일 1200에서 끝걸음이 살아있었던 그 복귀 내용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자칫 지금 선두권이 경합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되면 7번 교학상장 같은 거 날라오면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4번은 오션 피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5번, 6번의 깜빡이를 인정을 해야 되느냐. 글쎄 이게 저배당 깜빡이 인정하는 순간 이건 두 방, 세 방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좀 과감하게 7번 교학상장이나 4번마 오션 피닉스 이런 걸 아예 축마로 놓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배팅 전략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현장을 살리면서 갈 텐데요. 우선 관심만은 7번 교학상장이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4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나올 때마다 아주 강하게 추천드리는 강민의 관리 마필 있습니다. 2번마 레드블레이드를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직전에는 인기 1위로 팔렸어도 조금 약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MJC 트로피 특별 경주인데 상대들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전개 상황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기 1위로 팔렸어도 직전에는 인정을 안 했지만 그 전에 7월 6일, 6월 2일, 5월 4일 나올 때마다 아주 강하게 추천을 드렸었던 녀석이고 또 여유 있게 연승을 때렸던 마필입니다. 3월달 경주부터 7월달까지 5연속 입상을 성공했고요. 직전에 1400 첫거리 도전에서 무너지긴 했습니다만은 경주 내용적으로 나쁘질 않았어요. 이제 1400에 대한 거리 경험을 마쳤고 오늘 2번 게이트 잘 뽑았습니다. 2번마 레드블레이드는 선행이던 선입이던 오늘은 내선을 파는 최적 전개가 예상이 되네요. 2번마 레드블레이드는 무조건 덧뛸 마필이다. 2번 레드블레이드가 배당팔에 머리로 팔리는데 이거는 꺾지 않습니다. 2번을 중심에 두고 후착을 붙이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후착에서 고만고만해요. 뭐 1번 트라이썬더, 또 뭐 3번 데디글로리, 또 뭐 빅이어 뭐 이런 거 팔릴 것이고 뭐 썸씽 미스터리 이런 거 팔리는데 여러 구멍을 가져갈 수가 없죠. 이런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 마필 중에서 강민이 노릴 마필은 딱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당일 배당이 얼마나 나와주느냐가 문제인데 11번 썸씽 미스터리 이런 게 지금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직전 경주에서 강민 요거를 대가리로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거든요. 원래는 이 썸씽 미스터리가 굉장히 빠른 선행력이에요. 거의 도주에 가까운 그런 선행력을 데뷔처에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쫓아가는 전기라도 끈기를 보여주고 있죠. 다만 1400 경주거리는 이거는 세게 읽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뭐 인기 막 깜빡이로 팔리면 이런 거는 인정이 안 되고요. 3번마 데디글로리가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물론 단순 선행만 아니지만은 앞선에 갔을 때 조금 더 뛰는 그런 그림이고 4월 14일 날 TCK 특별 경주를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앞말들만 뛰는 좀 편성 자체가 세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죠. 자 어쨌거나 이번 8경주는 2번마 레드블레이드를 놓고 후차권에서는 압축 막건을 가져가야 되는데 4번마 티아고 터치가 좋습니다. 4번 티아고 터치 8월 31일 날 뛰었던 내용 너무나 좋았어요. 직전에는 1200 경주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은 아니었다고 보는데요. 1400m는 선입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쓰는 그림. 4번 티아고 터치를 일단 기본 막건으로 갑니다. 2번 레드블레이드의 4번 티아고 터치 기본 막건이 되겠습니다.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6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화끈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아주 강하게 노리는 강민의 관리마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가만 보면 지금 편성상 좀 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놓고 때릴 배팅 찬스가 되겠습니다. 편성 자체가 혼전이기 때문에 어떤 놈을 놓고 때리냐가 관건인데요. 확실하게 배팅의 중심을 세워놓고 때리는 경주입니다. 뿐만 아니라 좀 거품 인기마도 여러 마리가 보여지고 있어요. 이 외곽에 있는 10번마 티즈비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아마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에 경남 도지사업의 대상경주까지 출전했는데 이렇게 대상경주 뛴 마필이 그 다음에 일반 경주 나오면은 좀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이 번번이 있거든요. 이 10번마 티즈비는 10월달, 8월달 나올 때마다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강민의 관심 마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충마로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10번 TGB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충마로 놓고 때리지 않습니다. 10번마 TGB가 부러지는 그림에서는 여기는 뭐 초고액 배당까지도 가능한 상황으로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5경주는 확실하게 놓고 때릴 강민의 관리마, 배팅의 중심을 잡아줄 강민의 관리마가 있고 후착 도전에서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 보여주는 액면이 전혀 없는 그런 고배당 관심마가 있는데
현장까지 고민을 해야 돼요. 현장 승부 의지나 현장 변수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번 5경기는 현장 추천 경주로 중고배당을 노리는 현장 승부처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두둑한 배당, 화끈한 배당으로 챙겨 먹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이번 구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갈까 잠깐 좀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변수가 적지가 않아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갈 텐데요. 아마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안토니오의 오밤마 러닝복스가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이 데뷔 초부터 나올 때마다 강하게 추천을 드리는 녀석이죠. 그런데 9월 7일 경주에서는 인기 2위로 팔렸어도 완전하게 꺾었어요. 책임지고 삭제 처리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8.5배짜리 심장의 고동의 해우 8.5배짜리를 압축 막건 적중했는데, 물론 9월 7일 경주에서는 HRI 트로피 상대들이 워낙 강하기도 했지만은 1400 첫거리 도전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모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본 거거든요. 러닝복스가 입상했을 때 보면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 선행을 하든지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가든지 계속 모래를 맞지 않고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여기서 모래를 맞지 않는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발빠른 마필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4번 벨리킨도 빠르고 뭐 천둥여울, 홈커밍 뭐 이런 마필,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되는 선두력 좋은 이런 마필들이 지금 대거 포진된 편성이기 때문에 5번마 러닝복스가 여기서 강축으로 팔린다, 요거는 조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안쪽에는 2번마 굴참나무 숲이라는 마필을 이제부터는 좀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2월달 경주를 뛰고 8월달까지 공백이 길어졌죠. 그러면서 8월달은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고 직전 경주에서 3차까지 왔는데 경주 내용적으로 나쁘진 않았어요. 1200m를 그래도 3차까지 버텨내는 그 그림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근데 이 굴참나무 숲이라는 마필이 거리는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하거든요.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올해 초 1월 달에 휴양하기 전에 1월 19일 경주에서 그때 굴참나무 숲의 언디피티드를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죠. 92.3배, 92.3배짜리를 강배팅으로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1000m 했거든요. 1000m였기 때문에 강민이 이거를 축 말아 놓고 90배의 고배당을 때려 먹을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 1000m로 다시 경주거리 내려왔습니다. 또 2번 게이트 잘 뽑았고 1월달 경주에서도 강민이 이걸 축 말아 놓고 때렸을 때 꼭 이런 편성이었거든요. 선두권이 좀 빡빡하고 좀 거품 인기마도 있고 이런 편성이었는데 딱 오늘이 그런 1월달에 이게 고배당을 터뜨렸을 때의 그때의 분위기예요. 그때의 편성을 다시 잘 만났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은 굴참나무 숲이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려 있을 것 같아요. 한 5, 6위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2번은 굴참나무 숲은 요거는 좀 반드시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기 많은 5번은 러닝복스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 텐데, 오히려 전개 이점으로 보면 2번은 굴참나무 숲은 여기서 이제부터는 좀 고배당으로 강하게 노리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산 중계 6경주입니다. 호남오픈 1400m 마린경주 국제신문배 대상경주입니다. 1작 상금이 1억 9,950만원, 두둑한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당연히 출전하는 모든 마필이 이빠이 강공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군에서 최정상급의 능력 마필들은 아니에요. 이 중상위권에 속하는 능력을 지닌 마필들인데, 편성을 잘 만난 인기마가 11번 투데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투데이가 직전에 케이라크 클래식 대상 경주에서 3차까지 왔는데 같이 뛰었던 상대가 돌콩 청담도끼잖아요. 그래서 11번 투데이가 오늘 이 편성에서는 배당팔에 올 머리로 팔립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민이 11번 투데이를 여기서 강축으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물론 직전에 잘 떴던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면 그 초반에 선행을 났었던 그 PK 파티라는 굉장히 짧은 말이 있는데 좀 짧은 말이 초반에 힘을 쓰고 선행을 간 거예요. 굉장히 페이스를 빠르게 끌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바짝 붙여서 편안하게 힘 안 빼고 쫓아갔던 마필이 투데이거든요. 그러면서 결승선에서 거의 버틸 뻔하다가 마지막에 덜미가 잡혔는데 과연 오늘 투데이가 직전처럼 그렇게 전개가 잘 풀릴 수 있겠느냐? 요거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1400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이긴 하지만 줄어든 경주거리는 투데이만 유리한 조건이 아니에요. 나머지 마필들도 1400 줄어든 경주거리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11번 투데이가 여기서 배당팔에 머리로 팔린다. 좀 고민이 되죠. 9월 8일 날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 그때 같이 뛰었던 마필 여러 마리가 있는데 그때 당시는 졸전을 펼쳤어요. 물론 착지 불량이 있었고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투데이는 여기서 강축이다 이렇게 인정이 안 됩니다. 14번마 3너커가 직전에 착승원까지 왔는데 뭐 2착 싸움에서 거의 착차는 없었어요. 근데 무빙 전개를 풀어가면서 선전을 했던 것인데 오늘은 빠른 페이스를 극복해야 되는 숙제가 있고 10번마 킹 오브 글로리는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서 뭐 당연히 이건 뭐 꺾어갈 수가 없는 마필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강민이 좀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 두 마리가 있어요. 뭐 고배당도 아닌 거예요. 고배당은 아니지만 이 복병마 두 마리를 째려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5번마 스프링백이라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1800m는 좀 역부족이더라고요. 거리가 짧습니다. 근데 1200에서는 강점이 있는 녀석이고 9월 8일 경주에서 코리아 스프린트에서 그 막강 편성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도 모래를 많이 맞고도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 스프링백이 1200은 잘 뛰는데 늘어난 경주거리는 좀 부담스럽죠. 근데 이 1400까지는 이게 자력 승부가 가능합니다. 5월 18일 경주 보면 1400에서 2착이긴 했습니다만은 끈기 있게 버텨냈던 마필이거든요. 그리고 쫓아가는 전개도 가능하잖아요. 5월 18일 날은 선행을 했고 또 선입 전개로도 1400, 4월 14일 날 가능성을 보였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마 스프링백은 오늘 안쪽 게이트 지금 선행마가 많은 편성이지만 스프링백이 맘만 먹으면 여기 선행 가죠. 근데 선행이 아닌 쫓아가는 전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5번 스프링백을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기마는 10번, 11번, 뭐 14번 이런 것들이 인기바로 팔리겠습니다만은 5번 스프링백 요거 실전 맞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관심만은 5번 스프링백이 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3구 14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누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중배당 압축 막건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난타전 편성인데요. 이번 10경주를 승부처로 노리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마 2번마 위너브라운, 6번 대군불패, 또 7번 가온킨, 8번 캐츠 미라클, 9번 돌아온 난리 이런 마필들이 1400에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마 지금 5마리를 언급해드렸는데 이 중에서 불안한 마필 2마리는 완전하게 잘라버립니다. 물론 그 중에 깜빡이로 팔릴 만한 녀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실하게 대가리를 세워놓고 주력 승부는 한방 막건입니다. 한방 막건. 대가리 세워놓고 한방 막건에 배팅의 힘을 실어서 때리고 또 나머지 한 방을 바치겠습니다. 두 방으로 정리를 하는데 때리고 바치는 막건, 배팅의 힘을 실어서 때리고 또 안전하게 바치는 막건, 때리고 바치는 중배당 승부 막건을 강하게 노리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지난주에도 아마 이런 편성이 있었죠. 지난주 토요경마도 승부처로 말씀드렸던 거, 그 5번, 8번 가온포스의 그 대변화가 깜빡이로 점배당을 뚫었고 나왔을 때 강민이 정말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마리를 자력으로 이길 마필은 스카이돌풍밖에 없다. 8번 스카이돌풍밖에 없다 말씀드리면서 8번 놓고 승부 막건 딱 두 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10배가 조금 넘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번 식정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난주 토요경마 승부처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여러 구멍을 가져가서는 사실 재미가 없거든요. 여기는 압축 한 방 제대로 때려먹겠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호남일군 14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일요일 마지막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 편성인데요. 자, 일요일 마지막 경주는 무조건 적중을 하고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배당에 상관없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막건으로 마지막 경주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강군이 똑같은 말씀을 이 방송을 통해서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현장 가면 가는 말 배당이 엄청나게 불거든요. 그러면 재수가 없어서 또 인기말을 팔리면 꺾고 그리고 틀리고 여러 번 강민이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지난주부터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강민이 노리는 마필 이글스 그리프터 7번이었습니다. 이글스 그리프터를 강대가리로 놓고 마지막 경기 프로 함성이었죠. 11번 프로 함성의 승부 막건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 배당판 엄청나게 바람이 불면서 복승식이 6배, 상승식이 14배밖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확신을 갖고 주력 승부를 때리면서 마지막 경주 깔끔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11경주도 마찬가지예요. 강민이 노리는 마필이 있어요. 인기도에서 한 4위권, 5위권 됩니다. 근데 당일 현장에 가면 배당반 바람이 엄청나게 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대가리로 놓고 때릴 강민의 관리마가 있습니다. 뭐 크게 대박 배당은 아니더라도 짭짤한 배당, 중배당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편성이고 압축 승부 막건, 무조건 먹을 수 있는 막건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마지막 메인 승부를 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1월 17일 일요 경마 UCC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부터 유튜브를 통해서도 경마 예상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고배당 사냥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강민의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민은 내일 현장 예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